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 서지현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지난달 서울 신림동 묻지마 살인에 이어 지난 3일에는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잇따른 묻지마 범죄, 먼저 서현역 사건 보시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까만색 선글라스를 쓴 남성이 손에 흉기를 든 채 쇼핑몰 1층을 가로질러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탑니다. 놀란 시민들은 남성을 발견하고 급히 몸을 피합니다. 다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관리자분들이 다 가라고 하셔가지고 지하철로 가신 분도 있고 밖으로 가신 분들도 계셨어요. 경기도 분당 서현역의 AK백화점에서 한 20대 남성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1층과 2층을 오가며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기까지 6분 만에 9명이 흉기에 다쳤습니다. 백화점에 난입하기 불과 3분 전 이 남성은 차량을 탄 채 출입문 앞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보행자 5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과 10분 사이 차량과 흉기를 사용한 끔찍한 범행을 이어가며 무고한 시민 14명의 목숨을 위협한 겁니다. 최근 불거진 이런 묻지마 난동 사건이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여러 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습니까? 7월 21일에 네. 우리 신림동에서 첫 번째로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났습니다. 총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네네. 해당 영상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급속도로 번지게 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지게 됐고요. 더불어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서면과 네네. 부산대에서 또 칼부림 해프닝과 또 예고가 일어나는 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핫하게 뒤덮고 있는 그런 사회 문제다라고 봅니다. 네, 불특정 다수를 지금 겨냥한 그런 사건들 아닙니까? 범죄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네.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이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 근 20여 년간 좀 뭉뚱그려 왔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좀 반성을 해야 하는데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정의 없이 일반적인 묻지마 범죄로 그동안 다뤄왔었고 뭐 현황이나 실태 조사와 같은 통계 마련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더해서 최근에 사실 불거지고 있는 이슈로는 장기간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정신과나 이제 심리치료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분들의 통원이 좀 멈췄었다라는 부분, 그것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거나 혹은 통원 치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출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가 있었고요. 더해서 이제 무한 경쟁 사회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거나 이제 고립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분출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묻지마 살인, 칼부림을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는 영역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정신질환, 특히나 망상이나 사이코패스 질환자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스크린할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코로나 3년 넘는 그런 기간 동안에 가난의 문제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느끼게 되는 이제 경쟁이 도태되는 부분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 불특정 다수로 분노를 잘못 표출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방 범죄도 사실은 좀 자극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년간 알려진 것만 해도 10건 이상의 묻지마 범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묻지마 범죄가 사회적 공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살인을 예고한 SNS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김해국제공항 도로에 장갑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틀 동안 인터넷 게시판에 공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 2건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경기도 분당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부산에서도 살인 예고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서면역 살인 예고를 포함해 지금껏 7건의 게시글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3건은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3명 중 2명은 10대였는데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 게시글을 올리거나 야구를 보다 홧김에 댓글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장난으로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경찰은 지난 4일부터 무기한으로 흉기 난동 대응 특별 치안 활동을 벌이는 중입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다닐 때도 주위 조금 더 많이 보고 다니는 것 같고 혹시나 큰 가방이나 그런 거 들고 다니면은 혹시 저기에 그런 게 있진 않을까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경찰력이 집중 투입되고 있는 만큼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더라도 적용 가능한 형사 법령을 통해 강력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들이 확산이 지금 되고 있고요. 모방 범죄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공포 불안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미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서 굉장히 네. 잦게 일어나면서 이미 우리 시민분들, 즉 국민분들의 그 공포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급증하는 호신용품이라든지 최근에 이렇게 커뮤니티 글로 올라오는 부분을 지도처럼 만든 이 대학생들의 어플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얼마나 이 공포감이 만연한지를 알려주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모방범죄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이제 10대나 20대 분들 중에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장난으로 하는 경우들도 네.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경우에서는 행정력과 수사력이 또 작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처벌도 좀 강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묻지마 칼부림 같은 경우에는 테러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러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권력이 정상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윤익은 경찰청장께서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서 총기, 테이저건을 주저하지 않고 사용하겠다라는 브리핑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국가기관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경찰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 문제인데 확실한 면책권 또 사법적 처벌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떤 조처들이 이 부분에서 경찰 대응에서 필요하겠습니까? 뭐 최근 뭐 한동훈 장관께서도 그 네. 흉악범 진압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정당한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형사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의무를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법에 대해서도 지시를 한 바가 있고요. 네네. 사실 이전에는 현재까지는 이제 범인 제압 과정에서 이제 유형력이라고 하죠. 뭐 정신적이나 이제 신체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실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경찰들이 좀 소극적으로 이 범죄 진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좀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에 대한 그 진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더 넓히겠다라는 부분이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를 살펴보면 지금 또 흉악범죄를 제압하면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네, 이미 법이 네. 잘 흉악범. 만들어져 네네.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우리가 경찰 내부의 관행, 그러니까 정당한 제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도부는 책임지지 않고 그 제압했던 경찰관에게 책임을 징계를 물리는 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네. 관행들이 있었죠. 이런 관행들이 먼저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경찰의 올바른 행동을 경찰 내부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 문화가 형성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검찰에서도 이런 행동이 일어났을 때 무리하게 기소하지 않는 것. 이 두 문화가 합쳐져야지만 경찰이 흉악범들을 적극적으로 현장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